어머니, 곧 죽는다면서요? 차라리 집 땅 우리한테 주세요. 추석 명절 아침 차가운 며느리의 말에 친척들마저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희생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했지만 내면 깊숙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서야 한다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아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강원도 산골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76세의 김말수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어요. 서리가 내린 텃밭에서 배추를 따며 혼자 중얼거렸죠. 이 나이에도 아직 내가 다 해야 하나. 말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배추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제사상에 올릴 나물도 다 손수 길러야 하고 송편 빚을 쌀도 불려야 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전화 한 통만 걸어올 뿐이었죠. 엄마, 추석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사다 갈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니, 힘들면 그냥 간단히 하세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손자 민호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12살 민호만이 전화 너머로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보고 싶어요. 할머니 고구마 구운 거 먹고 싶어요. 우리 민호, 할머니가 맛있게 구워둘게.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아이만이 진짜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할머니 힘드시잖아. 수진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수는 알 수 있었어요. 손자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게 못마땅하다는 걸 말이죠.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정순자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말순아, 추석 준비 혼자 다 하니? 자식들은 뭐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말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젊어서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대접받기는커녕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많이 해주니까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안 해줘도 돼.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순자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자신이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우리가 갈 텐데 방 좀 치워주세요. 민호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제사상 차리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게 간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대충 김밥이나 사다 놓으시면 돼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하인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죠. 말수는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옛날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다 치워주세요. 민호가 무서워해요. 시골 냄새도 좀 환기시켜 주시고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담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였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기운이 빠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손자 민호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힘을 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젊은 시절 무역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외국인들과 악수하는 모습,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당당했는데 말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 시절 번 돈으로 시골에 땅을 사두었고 지금은 그 땅값이 제법 올랐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과는 어떻게 지낼지 벌써부터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해보자. 말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앨범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이 평화로울까요? 추석 당일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부엌에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늘 자식들 오니까 좋게 봐주세요. 말수는 영정사진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평생 모셔온 시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수진 그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왔죠. 할머니, 우리 민호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말수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냄새나요? 환기 안 시키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나온 첫마디였어요. 말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침에 생선 구워서 그런가 보네. 준호는 짐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엄마, 추석 준비 많이 하셨네요. 괜히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괜찮다. 가족들 오는데 당연히 해야지. 말수는 기뻐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뒤따라와서는 제사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사는 제대로 차려야지. 아니, 어머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정성으로 모셔온 제사를 형식이라고 하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수진이 다시 투덜거렸어요. 어머니, 이런 시골 음식 민호가 못 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유기농만 먹거든요. 그럼 뭘 먹여야 하나? 그냥 배달 음식 시킬게요. 요즘 추석에도 배달되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거절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괜히 힘만 쓰지 마시고 차라리 재산 정리나 빨리 해주세요. 우리도 준비할 게 있거든요.
수진의 말은 칼처럼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숨이 막혔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준호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과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말수는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무 말도 없니? 엄마, 수진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준호의 말에 말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던 거죠. 그 순간 12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돼요. 민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말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손자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민호야, 고마워.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하지만 수지는 민호마저 할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어요. 민호야, 할머니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할머니 힘드시잖아. 그리고 할머니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 엄마,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는데요.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손도 깨끗하지 않고 수진의 말에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자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죠.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친척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고집이 세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고집하시니까 힘들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제사 시간이 되자 말수는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형식적으로만 절을 하고는 빨리 끝내자는 듯이 재촉했어요. 이제 됐죠? 빨리 치우고 TV나 봐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정성으로 모셔온 제사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만이 할머니 곁에 앉아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추석 둘째 날 아침 말수는 눈이 부어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려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호도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고구마 구워줄까? 네, 좋아요. 민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말수는 어제의 상처를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구운 고구마 먹으면 안 돼. 당분 너무 많아서 비만 될 수 있어. 엄마, 그냥 하나만.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 민호 먹을 거는 제가 따로 챙겨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지는 가방에서 유기농 과일들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할머니의 음식은 몸에 해롭다는 듯이 말이죠. 말수는 또다시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호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제 수진이가 한 말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돼요.
서울 근처에 좋은 실버타운 있는데 거기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라는 얘기였거든요. 나는 여기가 좋다. 이웃들도 다 아는 사이고 텃밭도 있고. 엄마, 요즘 시대에 텃밭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마트에서 사서 드시면 되잖아요. 수진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실버타운 얘기를 하는 거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말수는 수진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 집과 땅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순간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나는 이 집 떠날 생각 없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럼 최소한 재산 정리는 해두세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재산 정리? 네, 이 집이랑 땅 말이에요. 미리 명예 이전해 두시면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말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재산에 관심이 많구나?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싫어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민호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면 안 돼. 수진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왜 할머니를 나쁘게 말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금세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시라는 거야. 할머니는 위험하지 않아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하자 말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점심을 먹으며 친척들이 또 모였는데 수지는 그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깎아내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세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안 가신다고 하시네요.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말순이가 평생 살던 곳인데 갑자기 떠나기 싫으시겠지.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 말을 들은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을 마치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정말 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냐? 당연히 그렇죠. 그럼 왜 재산 얘기를 먼저 꺼냈냐? 수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죠. 복잡한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잖아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며느리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말이죠. 저녁이 되자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전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의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거든요. 내일은 추석 마지막 날, 이제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추석 셋째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꺼내본 서류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이 자신을 얕보고 있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까지 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뭔가 준비해 온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재산 정리건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세금 엄청 많이 나온대요.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명의이전 계약서 같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계약서 누가 만든 거냐? 전문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35년 전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했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영어로 작성된 작은 글씨 부분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을 말이죠. 수진아, 여기 이 부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냐? 말순이 영어 부분을 가리키자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냥 법적 용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니?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는 또렷한 발음으로 영어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인하는 즉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지. 수지는 깜짝 놀라며 계약서를 뺏으려 했어요. 어머니, 영어를 어떻게 해? 너는 내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만 팔았다고 생각했구나. 수진아,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지는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문구일 뿐이에요. 절차상 필요한 문구? 그럼 왜 한국어로는 안 쓰고 영어로만 써놨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인하면 집과 땅이 바로 너희 명의로 넘어가고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네. 이게 절차상 필요한 문구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건 뭐냐? 계약 해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말순이 하나하나 짚어가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야, 내 아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 말순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준호도 당황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여보, 오해야. 그냥 세금 절약하려고. 세금 절약? 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해놓고 세금 절약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왜 싸워요? 아이를 보자 수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가 내 인감도 훔치려고 했지? 뭐라고요? 어젯밤 내 방에서 뭘 찾고 있었는지 다 봤다. 서랍 뒤지는 소리 들렸어.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정말로 어젯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인감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입을 덮어드리려고. 새벽 2시에 말순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보,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수지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냐? 왜 영어로 써서 내가 못 알아보게 했냐? 말순의 추궁은 계속됐어요. 수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무식한 시골 할머니로만 생각했던 거였죠. 수진아, 내가 나를 가볍게 봤구나. 내가 이런 속임수를 모를 줄 알았어? 말수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수지는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으니까 뭐? 나를 속이는데 돈 쓴 게 아까우냐?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야. 나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거든. 말순의 눈빛에서 예전의 당당함이 되살아났어요. 며느리의 음모를 간파한 이상, 이제는 자신도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아침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세요. 수진이 친척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시고 재산 정리도 안 해주시고 나중에 복잡해질 텐데 걱정이에요. 친척 중 한 명이 말순을 보며 말했어요. 말순아, 수진이 말도 일리 있다.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말순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친척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가 벌써 76이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은 어색해했지만 아무도 수진을 말리지 않았어요.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곧 돌아가실 거라면서요? 괜히 질질 끌지 마시고. 그때 준호가 며느리 편에 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면서 뭘 하시게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냥 땅 우리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 될 텐데.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 말수는 아들의 말을 되뇌었어요.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친척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사랑해서? 내 재산만 사랑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말수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뭘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냥 시골 땅 몇 평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평생 시장 아줌마 청소부로 살았으면서 드디어 수진의 본심이 터져 나왔어요. 친척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라니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이 해온 일들을 그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수진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냐? 하지만 수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평생 변변한 일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산에 집착하세요? 그때 민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수진이 아들을 밀쳐내자 민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 손자한테까지 그러면서 뭐가 사랑이냐? 할머니. 민호가 울며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싫어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어른들은 모두 정적에 빠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하시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냐? 어머니가 죽고 나면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그때 가서 세금 폭탄 맞으면 우리도 감당 못해요. 결국 수진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땅값이 오를 걸 알고 미리 차지하려는 거였죠. 수진아, 내가 내 땅값까지 알아봤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죽고 나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까지 계산해봤다는 거 아니냐? 말순의 추궁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준호마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할 게 있어요. 민호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럼 너희들은 내가 빨리 죽어서 유산을 받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한 푼도 안 줄 거라는 얘기냐? 가족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좋다. 이제 알겠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야. 말수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외국인 바이어들과 악수하는 모습,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당당했는데 말수는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그 시절 자신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통역사였거든요.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큰 계약들을 성사시켰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보니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 학비를 대주던 모습이었죠. 무역회사를 그만둔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장사였지만 그때도 자신은 당당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하찮게 보는 거지?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땅 문서와 함께 오래된 통장, 그리고 몇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또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나도 생각해 볼 게 있더라. 네. 내가 내 땅값을 알아봤다고 했지? 얼마나 올랐던?
수지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그게 재개발 예정지라서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한 평에 1,000만 원 정도요? 말수는 조용히 계산해 보았어요. 자신이 가진 땅이 300평 정도였으니 대략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였죠. 3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세금이 엄청날 거예요. 준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냉정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내 재산에 관심이 많았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좋다. 나도 결심했어. 말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내 땅 문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가족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한 푸도 줄 생각이 없다. 뭐라고요? 수진이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나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 준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 그랬냐? 어제까지도 내가 빨리 죽기만 바라는 듯한 말들을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지는 당황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내가 무릎 꿇을 때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해요? 민호도 어머니 손자잖아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해서 미안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야, 내가 할머니 편이라니 고맙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살래요. 민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자 수지는 더욱 절망했어요. 민호야, 그러면 안 돼. 할머니는 뭐?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라면서? 그래서 빨리 재산을 넘기라고 했던 거 아니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어머니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겠어.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엄마, 됐어. 내 결심은 확고해. 이 재산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거야. 말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내 거야. 하지만 내 부모는 한 푼도 받지 못해. 어머니, 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나를 무식한 시골 할머니로 봤지만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지 너는 몰라. 말수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뭔지 아냐? 35년 전 내가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사진이야. 그때 번 돈으로 이 땅을 샀고 지금은 그 가치가 몇십 배로 올랐어.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일이. 너희들은 나를 평생 시장 아줌마로만 알았지만 나는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뤄낸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모든 걸 결정짓는 날이었거든요. 거실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말순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걸쭉하게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모두 모였나? 말순이 거실로 나오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심했다고 했잖아.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가 어제까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어머니, 그건 제가 미쳐서 한 말이에요. 미쳐서? 그럼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냐? 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친척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맞아. 혈육이 어디 가겠어? 하지만 말순은 단호했어요. 혈육? 혈육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왜 내가 죽기만 기다렸습니까?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까지의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이었거든요. 말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내 모든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땅 문서, 통장, 그리고 각종 증서들 말이에요. 가족들의 눈빛이 서류에 고정됐어요. 하지만 말했듯이 이 모든 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말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이리 와. 12살 민호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말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민호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럼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우리 민호야. 민호가 환하게 웃자 말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정말 잔인하세요. 민호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 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수 있어요? 짐? 네. 그 많은 재산을 어린아이한테 주면 얼마나 복잡해질지 생각해 보세요. 수진의 말에 말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복잡해진다고? 그럼 내가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내가 걱정하는 건 민호가 아니라 내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준호까지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도 맞아요. 민호가 받으면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너는 민호 재산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써버릴 생각이구나?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너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건 싫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12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호야, 고마워.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너뿐이구나.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어요. 수진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넌 그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재산만 노렸잖아. 어머니, 됐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말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재산은 모두 민호 명의로 할 거야. 하지만 민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관리하고 민호 부모는 일체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수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평생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수진은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준호야.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상속인은 아니야. 내가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으니까.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준호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넌 이미 내 신뢰를 잃었어.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수진과 준호가 이제는 애원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민호만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언제까지나 할머니 편이에요. 한 달이 지난 후 말순과 민호는 평화로운 시골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민호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일과였어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 민호가 뭘 잘했길래? 수학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누가 가르쳐 주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말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이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할머니가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 우리 민호도 똑똑하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랑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말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와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장님의 말에 말수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있는 거리요. 아, 그리고 말순 씨. 마을 개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대요. 땅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말수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수진과 준호에게 재산을 넘겨줬다면 결국 그들만 이득을 보았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학교에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말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못되게 굴었다고 해도 민호에게는 친엄마였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그리워서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말수는 안도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냐?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야, 이미 끝난 얘기야. 엄마,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전세집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어려워지니까 다시 연락한 거였거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하냐? 엄마, 준호야, 내가 나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돈을 선택했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됐어. 나는 이제 민호랑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머니랑 민호 얘기만 하면 돼.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말순 씨, 요즘 완전 달라 보이세요. 정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뭐가 달라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아무래도 민호와 함께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럽네요. 손자가 그렇게 따르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순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며느리의 못된 행동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가족들과 멀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민호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선택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는 민호랑 살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날 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멀어져서 아쉬웠지만 이제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훨씬 건강하고 밝아졌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거든요.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단지 재산을 물려받을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할머니도 손자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은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말순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말이죠.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할머니 곁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앞으로도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